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날이 꽤 추워졌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 유발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몸은 경직되고요. 또 빙판길 낙상 사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척추 질환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워낙 증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때 알맞은 치료를 못 받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는 척추질환,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치료법은 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운동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실외에서가 힘들다면 실내에서라도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서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척추 질환에 꼭 맞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심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먼저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 구조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 미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척추뼈와 척추뼈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내부로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뼈도 워낙 복잡하게 많고 디스크에 신경까지 있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장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을 알려드리면요. 다양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척추 내로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에 있는 두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두 MRI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칠해진 것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저 디스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하지도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디스크가 그렇습니다. 네. 좁아지고 튀어나오고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허리를 예로 들면 요추 1번부터 2, 3, 4, 5번, 천추 1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만 아프다 이런 걸 가지고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유추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다리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여기가 문제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짐작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허리의 이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좀 참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병을 묵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계적 치료법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척추 질환에도 단계적 치료가 있다고요. 네, 말씀 잘 주셨는데요. 네. 아프시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야 지금 보시는 화면에처럼
1단계 비교적 간단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척추 질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계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네. 아무리 치료를 거듭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 3단계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척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척추 질환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사 치료만으로 내 허리 통증을 좋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증식 주사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이죠?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손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손상된 부위에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하고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증식 주사가 맞는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플 때마다 맞는 주사는 아닌 거잖아요. 네. 손상된 부위에게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며칠 사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염증 반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약 4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할 거라고 생각했던 허리 통증을 이 증식 주사, 주사 치료만으로 잡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증식 주사 치료의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 과정과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리고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는 치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척추, 경추와 흉추, 요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네.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주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대상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수술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통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에 중요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1단계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로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한 차례 하셨던 분들도 또 증식 주사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7세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10년이나 이 뒷목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분이래요. 네. 보시는 것처럼 70세 어머님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뒷목이 네. 많이 아프셨고요. 최근 1년 사이에는 팔, 손 쪽으로 이제 저림감이 생겨서 그리고 힘도 좀 빠지는 것 같아서 고생을 네. 하셨던 분인데요. 자라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경추 MRI가 되겠는데 경추 3번과 4번 사이, 4번과 5번, 5번, 6번, 6, 7번 전반적인 경추에 디스크 문제가 있어서 이제 힘들었던 분입니다.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적 치료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이 어머님께서도 그 2단계 치료 중에서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네.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 내려가도 툭툭툭 좋아져서요. 6회 치료가 종료된 이유인데 지금은 처음 증상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 정말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볼 텐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